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고체, 반도체, 대왕고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해운사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의 항만 관리 회사들은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아랍에미리트의 약 134조 규모의 대형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상승세 나오고는 있는데 뭐랄까 강한 모멘텀은 부재한 흐름이긴 한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약하게나마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빅컷 이후로 실적 뭐 여러 가지 어떤 실업 지표 어떤 호조세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약간 뭐 미진한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파급이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 기조가 약간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뭐 시장 종합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오늘 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은 일단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거의 한 8월 말부터 지금 9월 정도까지 거의 추세적으로 매도 압박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9월 초 이후로 반등이 됨에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포지션 변화를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선물이 이제 매수 기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긍정적이다 보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혼조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사상 신고가 패턴이 나와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뭐 쉬어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는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한번 거의 쌍바닥 찍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반등에서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은 21선이 돌파되면은 현재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 돌파 안착 이런 흐름으로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61선까지는 기본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이 평탄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오늘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쌍바닥 패턴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이런 모양이면은 종목도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현재 21선이 있고 주가가 거의 한 쌍바닥 패턴으로 되면서 2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격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하려는 또는 돌파했을 때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오면은 이 종목에 약간 패스를 좀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여주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이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부분 오늘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있는데 장비주뿐만 아니라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제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은 원준이 오늘 상한가 되는데 후발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은 이제 코인테크하고 하나기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 장비 업체에서도 전고체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좀 탄탄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두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은 차트적으로도 그러지만은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주가가 쌍바닥 패턴에서 21선 돌파를 하는 시점. 요거를 이제 공략을 하라겠죠. 하나기술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공정마다 기계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턴키 도급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기술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위에 이제 발맞춰서 요거 비슷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이제 코인테크가 나름대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른 섹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현재 한농화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 약간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넥스칩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 종목이죠. 한번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장비 업체 이런 종목이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낙폭이 과대가 됐던 종목군들, 뭐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굉장히 급락이 좀 됐죠. 근데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로 이렇게 이제 행보했던 흐름인데 21선, 61선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주가는 거의 한 쌍바닥 패턴, 그리고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때 그 악재가 좀 터졌던 부분이죠.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2단 하락이다 하지만은 일회성 해프닝이기 때문에 다시 V자로 들어올려서 아무리 없다는 어떤 듯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SK하이닉스 어떤 반도체 흐름들도 오늘 이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통신용 이제 반도체입니다. 통신칩 개발한 부분인데 최근에 호재도 있죠. 차량용 고속 이더넷 스위치 개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 기술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 통신 쪽에 또 통신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종별 반도체가 다 다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21선, 61선 이렇게 약간 턴이 가려면 시간이 약간 길지만은 이 부분들도 거의 쌍바닥 패턴, 그 다음에 바로 V자로 올라와야 되는데 행보하다가 21선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수도 그렇지만은 제가 코스닥 지수를 보여준 것은 그렇지만은 이걸 보고서 다시 보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주가가 쌍바닥 찍고 21선을 돌파하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매수 신호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면은 뭐 2차 전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SX 그린 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 항만 이제 물류 쪽에 좀 악재가 좀 있었죠. 뭐 그것 때문에 지난 주말 오늘까지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시가총이 적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21선이 이제 우하향 가운데 외바닥은 아니지만은 외바닥으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패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뭐 이슈적인 측면이 좀 길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SX 그린 로직스 이런 물류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해운 물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관련된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충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운주 아직 오르지 않는 흥하해운 뭐 이런 종목군 뭐 부분들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2차 전지의 날일 정도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컴투스가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관련된 뭐 순환매가 뭐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P2E 게임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해리슨 후보 쪽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약간 움직여주는 것은 바로 그 비교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떠주면서 모바일 쪽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
종목도 한번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죠. 한번 이쪽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중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전고체와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하면 꿈의 배터리로 유명하죠. 자, 2026년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과연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방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 교전이 언제쯤 끝날지 참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방산과 해운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아주 강세 흐름이 나타내는 테마가 있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제 먼저 삼성전기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가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초소형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삼성 SDS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026년 상반기 쪽 가장 앞서 있는 전고체 양산 일정이 2026년인데 만약에 올해 연말이 넘어가면은 202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것이 가까운 미래로 적용이 되는 보통 1년 실적을 당긴다든가 예상 또는 1년, 2년 이렇게 당겨서 시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전고체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저평가 영역인 종목은 한 번은 슈팅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슈팅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시장이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고 지금의 퍼비아 현상하고도 가장 이슈의 대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데모 플랜트를 현재 원료 물질인 황화리튬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제조 특허도 가지고 있고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쌍봉 고점, 박스꽃 요거를 이제 세 번째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 번째는 이제 돌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이 동률이다. 7개 경합주 트럼프 박빙 우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대부분 현재 트럼프 부분이 좋지 않게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시 대선 현재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의 4%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국 지지율 동률이라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후보하고 이 TV 토론에서 보면은 해리스가 압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밈 현상, 고양이 그림 이런 것들을 투표하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압도적이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
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면줄은 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3배 현재 대선 후원금 그다음에 3배의 마케팅 비용 지불해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리스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이 거의 떨어지고 거의 트럼프의 대승이 가까워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에서 4% 정도를 감안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저는 최대 이제 수혜주로 봅니다. 아예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부를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투자 지분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기술 투자도 거의 한 쌍바닥 패턴에서 21선을 올라타는 시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됐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전쟁이 최대 교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뭐 정전 뭐 이런 부분들 시도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전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당장 확전으로 가지 않지만은 계속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다가 전면전 쪽으로 뭐 서서히 갈 확률도 많이 있고 대선에 혼란된 틈을 타서 또 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그 현대 로템이나 LG 넥스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중소형주 쪽의 종목군들 S&T 모티브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우리는 K2 소총 관련 기관총 이걸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또는 아직 시세가 이제 크게 되질 않았던 종목인데 이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또 한번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S&T 모티브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한번 상승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한번 순환매로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최악의 위기 인텔 최근 뉴스인데 퀄컴이 인수를 타진한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기사에는 감히 퀄컴이 인수 뭐 이렇게 굴욕 이렇게 토를 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인텔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의 역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CPU 부분들이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와 적대적인 관계 CPU를 현재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AMD라는 회사가 있죠. AMD라는 회사가 있고 CPU는 이제 한물 가는 거고 그 대세가 GPU죠. GPU는 두 개가 있죠. AMD하고 엔비디아가 있죠. 근데 AMD는 GPU도 하고 CPU도 하고 두 개 동시에 합니다. 이 두 업체 AMD도 처음에는 파운드리를 직접 생산하는데 이제 분리를 했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퀄컴이 만약에 인수를 한다 하는 것은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직 계열을 완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눈여겨봐야 되는데 결론은 파운드리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려면은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야겠지만은 그 밑에서 일을 보고 있는 영업사원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중간 연결고리를 팹리스 기업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관리 감독하는 또는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하고 디자인 하우스 관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반도체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반도체 관련해서 내용들이 궁금한데 오늘 예.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뭐 4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고체에 대해서 했고요. 트럼프 세주에 대해서 했고 이제 방산도 했었고 디자인 하우스 했었는데 현재 뭐 디자인 하우스도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UAE에서 현재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유치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왔죠.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어떤 관심의 대상이 이제 파운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운드리는 많은 협력업체를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하우스 개념인데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하고 있는 반도체 전 과정을 감독하는 토탈 서비스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디자인 하우스는 또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능력도 있고 IP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IP도 팔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P 업체하고도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하고 연결하는 구조 어떻게 이제 시공을 하느냐 또 뭐 이런 부분에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하고 많은 협력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가 처음으로 만들어봤고 이 디자인 하우스는 여러 번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여러 가지 이제 팹리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협력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하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 IP 기업이 있고 팹리스 기업,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를 넘길 때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보시기 때문에 최근에 뭐 IP 기업에 대해서 한번 3일 전에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현재 이틀 전에는 팹리스에서 좀 했었죠. 오늘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팹리스는 오직 회로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양산하죠. 공장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반도체 회사인데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맡기게끔 완성이 되게끔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정을 보시면은 칩 설계부터 현재 팹리스가 설계부터 공장, 칩 개발, 그다음에 완성까지가 보통 1.5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자, 이 부분들이 거의 디자인 하우스에서 거의 담당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모바일 쪽인데
뭐 GPU, CPU가 있고 그다음에 NPU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 부분이 설계 부분을 이걸 어떤 팹리스가 처음부터 다 GPU, CPU 이걸 다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사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오고 어디서 사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설계할 분야, 이게 팹리스 설계할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조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는데 요거를 디자인 하우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계밖에 못 하는데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그래 그럼 우리 다른 IP 자산, IP의 부분들을 요거 대여를 하고 하는 실무적인 일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고도화 때문에 칩 설계 비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IP도 굉장히 많이 사야 되고 또 공정도 까다로운 부분 여러 번 공정을 해 공정도 까다롭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칩 설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하고 TSMC하고 현재 디자인 하우스는 어떤 업체들이 이걸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삼성 현재 어떻게 보면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 코어 아시아, 샌비5, 현재 베리실리콘, 실리콘, 이 베리실리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삼성이 포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쪽은 TSMC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TSMC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이 되는데 누가 더 많은 디자인 하우스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파운드리에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인 역량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를 많이 포섭을 좀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보통 이제 DSP라고 합니다. DSP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 현재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알파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설계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AD 테크놀로지가 좀 있죠. 이거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코아시아가 한 400명 정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비상장이고 가온칩스가 한 160명 정도. 알파홀딩스는 좀 주가도 좀 하고 이건 제외를 시키고 세 업체가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증가가 좀 될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가온칩스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왕성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디자인 하우스였습니다. 이 설계와 양산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테마인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테마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강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강의 내용에도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어 아시아 두 업체가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 어떤 핵심은 이제 주문용 반도체, ASIC 설계 및 판매를 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52,000원짜리가 계속해서 침체를 보여주면서 무려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쌍바닥이나 눌림목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부분이 이제 가장 설계 능력이 크고 그다음에 설계 인력도 많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코아시아라는 종목인데 코아시아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을 실제 만들기도 하고 또 계열사 쪽에서는 실제 디자인 하우스 설계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코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 엑시노트 칩이죠. AP 칩의 공식 파트너서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기술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10,000원에서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급락에 대해서 5,000원까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빠졌었는 바닥 이제 수렴 뒤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아시아를 두 개를 약간 특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AD 테크놀로지는 신기술 카펠라의 저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아시아 세미 그리고 코아시아 넥셀로 함께 힘을 얻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자,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상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협력업체로 동시에 등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강점이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파운드리 협력업체로 디자인 파트너서 협력업체로 등록이 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위는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아무튼 이 업체 부분들은 3나노 GA 기술 기반 설계 수주도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골랐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삼성과 TSMC의 협업으로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챙겨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래도 네. 양시장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가온칩스입니다. 예, 자 가온칩스를 이제 했던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에 거의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계 능력이나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공식 선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인데 또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직접 설계하는 팹립스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 파트너, 막 관리 감독만 열심히 하자, 뭐 일적으로 이제 그 자기 업을 딱 정하게 돼 있죠. 그렇다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업체가 15개 이상의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를 파운드리에서 외주 생산해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요거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로열티 수입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에 대한 현재 베스트 파트너뿐만 아니라
ARM 설계업체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IP 설계 능력이기 때문에 ARM과도 협력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P 설계 능력,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능력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온 칩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을 이제 파는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팹릿에서 요거를 뭐 설계를 해달라. 설계를 여기를 좀 해가지고 우리 것하고 합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IP 자산 설계 부분들을 사와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자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덤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끼워 넣죠. 그래서 자기의 IP 자산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가온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IP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거 덤으로 싸게 줄 테니까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을 맡겨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업체의 그 고객사 팹릿 반도체 고객사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텔레칩스, DBX, 뭐 현재 아이닉스 이런 업체, 넥스칩, 그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업체들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 가온칩스가 고객사 중에 텔레칩스가 있어요. 텔레칩스는 디스플레이 개념이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개념인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 IP는 어디서 사와요? 칩셋 미디에서 사오고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죠. 이 구현을 하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뭐예요? 가온칩스죠. 그러니까 텔레칩스,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가 혼조돼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P로서의 칩셋 미디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팹릿 기업으로서의 텔레칩스를 이야기했고 요거에 대한 모든 토탈 서비스를 가온칩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 다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하는 일이 조금씩 다 다르다. 원래 이런 것들을 좀 하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체로서는 아나페스나 LX 세미콘도 협력 고객사일 정도로 기술력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텔레칩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거의 특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텔레칩스 일정, 가온칩스 일정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산 일정도 예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될수록 IP에 대한 설계 자산 그런 부분들 로열티 수입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점에서 보면은 약간 12만 9천 원, 뭐 13만 원 가격이죠. 지루하게 빠지고 거의 한 4분의 1 도방이 났습니다. 그렇죠? 4분의 1 도방이 나서 이제 이렇게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2차 전지의 어떤 반등과 함께 또 가온칩스의 설계 자산 또 많은 부분들의 차량용 반도체가 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손절가는 뭐 38,000원,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대략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이기는 한데 코스피는 그렇게 힘을 못 내주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저희가 어떤 전략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는 잠깐 보시면은 21선 아래에서 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오늘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이제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매물대가 소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이제 강력한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가 거의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차 전지 포비아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전기차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밀어내기 무한 경쟁이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율주행 부분들이 올해 본격화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테슬라가 실제로 서비스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쪽으로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현재 전기차 쪽의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좀 해서 최근 3일 동안 연달아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연달아 제시를 좀 했던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2차 전지 쪽이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부분들은 도이치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 제가 반도체 교울 이거는 현재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익이 높은 고점에서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은 신뢰를 할 만하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매도 리포트는 현재 뭔가 냄새가 나거나 또 후행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최근에 주가로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추석 연휴가 다 끝났고 지난주는 이틀 남았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래일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 불확실성이 일단 금리 인하 부분들이 제거가 됐다. 그래서 대선 이제 페이스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이쪽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견조하게 우상향이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전고체, 트럼프, 방산,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디자인하우스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가온칩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